저번 주에 우리가 함수를 했는데, 자, 이런 것까지 잠깐 했었어요. 오늘 나머지 부분 할 거고요. 실수 문제가 좀 많아서, 레포트 많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서 그대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실습하면서 하는 거 알죠? 꼭 그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다 했던 얘기인데요. 함수, 자판기라는 함수가 있고, 내가 이 동작시키려면 동전을 넣어야 되죠. 그 동전을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이 동전이 아규먼트인데, 얘가 이제 내 손에 가지고 있을 때는 아규먼트고요. 이제 여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부터는 파라메타라고 그래요. 파라메타.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 이런 말도 써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튀어나온 커피를 리턴 값, 책에 따라서는 반환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한글로. 근데 제가 이제 영어와 한글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냥 뭐 습관상 저는 항상 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리턴 값, 반환값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튀어나오는 거. 자, 함수는 뭐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저번 주에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프로그램을 이렇게 몇 개 함수로 나누고 그 함수들을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 아까 테트리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호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테트리스 소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한테 밴드톡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인티저 메인 해서 여기 보통 사실 여기도 매개 변수가 뭐 두 개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요번 학기 마지막에 할지 모르겠는데 아규먼트라 그래서요. 근데 이제 명령의 인자라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고, 어쨌든 인티저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이거 보이든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중괄호 열고 닫고 리턴형 위에다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한다 라고 해서요. 이 메인 함수는 시작점이에요. 프로그램 어디에 있더라도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 제일 끝에 있어도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C 프로그램인데 메인 함수가 없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잘못된 거고 시작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물론 콘솔 기반 C 프로그램의 시작점이고요. 윈도우스 저번 주에 잠깐 보여줬죠.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winmain이나 winmain이라는 함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C99 이후부터는 사실은 메인 함수의 리턴 0은 생략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되도록 생략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런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리턴 값이나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 거기 매개 변수는 이 가로 안에다 쓰게 되어 있고요. 리턴 값의 자령은 앞에다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함수가 리턴 값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앞에다가 보이드를 써줘야 됩니다. 많이 틀리는 거라 그랬죠. 잘 해야 되고요. 자, 리턴형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많다 이랬고요. 이렇게 함수 단위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 영어로는 structured programming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이걸 CRT라고 한다고도 했죠. C runtime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위키에 가도 있고, C++ 소엔에 가도 있고, tutorialpoint.com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따가 뒤에 있는 예제들을 쭉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소엔도 괜찮죠. 소엔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자, 하나씩 뭐 잘 알겠지만 잠깐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지금 위키이고요. 위키 한국어도 있지만 한국어로 하면 번역을 다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가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printf 뭐 이런 함수도 이제 있는 거죠. 여기 printf가 printf 어딨죠? printf가 자, 여기 지금 보면 뭐 putC 함수도 있고 putCharacter 함수도 있고 scanf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printf 잘 안 보이네요. 지금 printf 함수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설명을
printf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도 되고, 요즘 뭐 번역 잘 되니까 중간중간에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매개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 번역하면 printf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죠. 리턴 값은 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cc풀풀.com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여기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씩 골라서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소엔도 굉장히 유명하죠. cc풀풀에서 레퍼런스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ABS다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다. 근데 이 사이트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사이트가 있고요. 참고로 아까 그 테트리스 소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터보 c.h라는 헤더 파일과 그 다음에 여기 고급에 가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슈팅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테트리스 게임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사이트를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까 그 소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뱀 게임 알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테트리스는 훨씬 더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쉬운 게임이에요. 파이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뭐 몇 줄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몇 줄 많이 되나요? 뭐 하여간 테트리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쉬운 거고요. 이 헤더 파일은 문법에 가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터보C 헤더 파일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커서나 이런 거 위치를 옮겨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를 다 분석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있는 거 소스 갖다가 조금 변형해보고 뭐 이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스 중에 여기 이제 이따가 많이 이용할 건데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튜토리얼 포인트 사이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rintf다. printf면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뭐 printf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printf 함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요.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라이브 데모라고 해서 바로 여기 지금 사이트가 뜨면서 조금 근데 이 사이트의 단점은 좀 느려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혼자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사이트예요. 굉장히 좋은데 워낙 많은 이 지금 컴파일러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뭐 항상 느려요. 이 사이트는 보면 굉장히 많은 뭐 수십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컴파일러와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tutorialspoint.com에 잠깐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코딩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코딩 그라운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코딩 그라운드. 거기 들어가면 언어별로 쫙 터미널별로 쭉 있습니다. 굉장히 좀 느리죠. 자, 하여간 여기 코딩 그라운드로 이렇게 tutorials point site.com에 코딩 그라운드로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떴네요. 다행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론트엔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의 앞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HTML이나 CSS3나 부트스트랩이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런 것들이고요. 요즘 이런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좀 배울 거고 온라인 컴파일러들이 잔뜩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이 사이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는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온라인 컴파일러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execute 하게 되면 이쪽에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 세팅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색깔을 하얗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눈에 부시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 좀 선두가 길어졌는데 자, 이런 많은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하면 되겠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물론 그 아이빔 놓고서 F1키 누르면 영어 이제 도움말이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저번 주에 다 했던 얘기고요.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어떻게 다 알려주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영어 잘하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다 외워볼까? 단어? 무식한 얘기잖아요. 이제 사진 찾는 방법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전 보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지. 어떻게 그걸 다 알려주겠습니까? 무식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말 보고서,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예제를 보면서, 도움말을 이렇게 보고, 그것들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제 해볼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자. 그래서, 쭉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이죠. 다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다 했던 거니까. 자, 이제 그래서 함수를 직접 만들 건데요.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소문자로 보통 많이 쓰고요. 이렇게 해서 언더스코어, 단어가 바뀔 때마다 언더스코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단어가 바뀌면 대문자로 바꾸는 로어 캐멀 케이스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 동사로 써요. 동사. 우리 저번 주에 그 과제 낸 거 보니까 뭐 이제 명사로 쓴 사람들도 있던데요. 동사로 씁니다. 꼭 뭐 그게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함수명은 동사로 쓰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두 개가 많이 쓴다 그랬고, 얘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던 스타일이고 최근에 인기 있는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로어 카멜 케이스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는 만드는 것을 정의해야 한다고 해요. 만드는 것을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선언하는 거, 뭐 이런 거 했었고요. 자,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 리스트 앞에 리턴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리스트, 리턴형. 자, 매개 변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리턴 값이 있으려면 여기 리턴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선. 그래서 반드시 앞에다가 void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이따 얘를 뒤쪽으로 보낼 건데, 일단은 뭐 이제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컴파일 하면서, 디스플레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서 실행하고요. 여기서 다시 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부에서 출력하는 함수 더블 넘버 해서 x, 그냥 x라고만 쓰면 안 되고 인티저형으로만 들어온다. 두배에서 프린트하고 리턴 값이 없으니까 void라고 써주는 거고요. 여기 x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a라고 쓰면 여기다 a라고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할 때는 아까는 빈 괄호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다는 뭐 인티저 이런 거 안 씁니다.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어떤 수를 하나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3이 가서 곱하기가 된 6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데 여기 3이 이제 넘어가면요. 3이 넘어가면 거기 2배 된 결과가 이번엔 튀어나와요. 인티저로. 그래서 보이드가 아니고 인티저입니다. 자, 튀어나왔는데 그냥 사용하고 끝난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튀어나온 다음에 걔를 보관했다가 걔를 찍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바로 튀어나온 애를 바로 찍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때뿐이 못 쓰고 이제 이 리턴 값은 보관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보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return이라는 것은 수식이나 값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을 리턴한다, x를 리턴한다, 곱하기 한 거, 더하기 한 거, x랑 y 이런 것들을 리턴하는 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가 여러 개면 각각이 자료용을 이렇게 써주게 되겠고요. x랑 y를 더해서 인티저로 리턴하라 이런 거고요. 함수 호출할 때는 이제 매개 변수 두 개를 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2가 x로 가고 2가 x로 가고 3이 y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진 5가 튀어나오고요. 그 5를 x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찍어보는 거죠. 자판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밴딩이라고 해놨고요. 자, 밴딩, 그래서 x를 받아서 1이 들어오면 a가 튀어나오고 아니면 b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a와 b 양쪽은 문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문자 리터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한 거고요. 캐릭터형으로 꼭 바꿔야 되죠. 리턴형이랑 리턴 값의 자령이랑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건 나중에 해보죠. 일단 x를 받아서 x를 이제 찍을 때 %C로 찍어야겠죠. 문자 상수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커피나 유자차 같은 걸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x가 1이면 나오는데, 이렇게 문자열이 튀어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콘스탄트도 알아야 되고 포인터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렇게 문자를 리턴할 때는 캐릭터, 문자를 리턴할 때는 캐릭터, 문자를 리턴할 때는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라고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쉽죠. 일단 뭐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튀어나오니까 그걸 배열에 저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 귀찮으니까 그냥 %S로 여기서는 바로 찍은 겁니다. 자, 호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매개 변수 개수만큼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